지금은 이렇게 한 뭐 4만 명 격리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자가격리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 당국은 이제부터는 최대 9만 명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휴대전화에서 20m만 떨어져도 소리가 삑삑 나는 이 전자 팔찌 도입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정보의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러한 손목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장혜식 평론가님, 보건당국이 휴대전화 자가격리 앱 휴대전화 있으니까 휴대전화 놓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전자 팔찌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냈나 보죠? 그렇죠. 정부 내에서도 경론이 오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장관회의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전자팔찌라는 표현 대신 이제 손목밴드라는 다소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논의하고 있음은 사실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인권 침해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범죄자들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비슷한 낙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실무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입국자에 한해서 이미 손목띠를 착용하도록 하는데 6만 대 분량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법령 검토 끝냈다 하더라도 어디서 만들 겁니까? 이 전자 팔찌 같은 경우를. 핸드폰과 떨어졌을 때 비교적 간단한 블루투스 기능이라고 해도 이걸 또 만들어서 안전성 테스트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착용케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그러면 또 어떤 형평성의 차이,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정부 당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뭐 인권 침해 논란도 있지만 정부 당국이 그러면 전자 팔찌를 차라라고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주겠다는데 그럼 또 실효성이 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낮죠. 하려면 하고 말란 말해야죠. 그러니까 하려면 전체 다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누구는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논의되고 있는 중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아예 입국하기 전에 동의서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가격리하는 동의서 받지 않으면 입국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예컨대 이게 이제 정해진다고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다고 하면 이거를 동의하는 사람이 안에서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모든 사람이 다 착용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뭐 원하는 사람 착용, 원하지 않는 사람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자체로 이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전자팔찌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검찰도 좀 바빠지고 있어서 격리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밝혔어요.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꽤 센 발언을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제가 접했던 얘기 중에 방송 인터뷰를 하다가 자기가 자가격리가 이제 들통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이게 지금 고강도 대응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까지 이렇게 나선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자가격리를 위반한 분들이 뭐 이렇게 많지 않는데 뭐 이렇게 세게 하느냐 이런 뭐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자가격리 위반자들이 나와서 만약에 확산될 경우에 이게 어떤 면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켜왔던 원칙이 깨지면 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구에 파견됐던 간호사 한 분이 정말 자기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시골에 가서 혼자 외딴 집에서 2주 동안 견뎌내신 분이 계세요. 그만큼 원칙을 지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자신이 본인이 이제 나오다가 또 방송사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자가격리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들통나서 기자가 또 이걸 신고를 해서 지금 뭐 적발된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에서 이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왜 나는 안 놔주느냐 나 자가격리자인데 이야기를 했다가 아파트 관리실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한 희한한 경우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개인의 어떤 준법 정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전체 큰 틀을 깰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지금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징역 1년에 1년 이하, 그다음에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매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검찰에서는 무조건 구공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구공판이냐면 무조건 재판에 넘긴다는 겁니다. 아, 무조건 기소를 한다는 그렇죠. 겁니까?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지 뭐 벌금 얼마 때리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검찰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기소를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달라 그런 경고성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아까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깐 짚어봤지만 뭐 하루에 6명꼴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정부의 이 규제 수위가 처벌 수위가 잠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콩과 필리핀은요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Because we have to monitor, finally is at home, so there is the need of some monitoring device. I will not hesitate. Shoot them dead. 글쎄요, 최 교수님, 필리핀 사례까지는 너무 뭐 나갔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조금 전자팔찌를 미리 도입한 홍콩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처벌 수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홍콩 법원이 지난 8일에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1살 남성에게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만큼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확진자 중에 약 80%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새로운 감염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전국 당국에서 홍콩 당국에서는 당연히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이나 자가격리자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손목띠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약 83만 원의 벌금도 내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홍콩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가격리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탈자는 속출하고 있고 전자팔찌까지 정부가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이 코로나에 감염됐던 국내 중증 환자, 그러니까 60대 1명과 70대 1분, 이 총 2명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장 치료를 받고 완치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두 분 다 65세 이상의 고령이자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로이드와 함께 회복기 혈장을 확보해서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 상당히 호전이 된 상황에서 2명의 환자가 퇴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네. 저희는 다 비전문가잖아요. 네. 말로만 피로, 혈장으로 완치자의 피를 받아서 치료를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쉬운데 네. 의료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됩니까?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단 이 완치된 사람이 2주가 지난 이후에 충분한 항체가 형성이 된 그런 상황에서 네. 그 헌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헌혈을 받은 피에서 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 남은 게 혈장입니다. 아하. 그 혈장을 500cc를 만들어서 그 환자에게 12시간 간격으로 2회를 투여를 합니다. 근데 그 투여를 할 때 단순히 혈장만 투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를 같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환자의 상태를 쭉 관찰을 하는데 다행히도 이 67세 여자 환자분 그리고 또 71세 남자 환자분 두 분 모두가 상태가 호전이 돼서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두 분 다 이제 퇴원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치료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메르스 때도 이 혈장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재정리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정 교수님. 그러니까 수혈을 하는데 그 피 가운데 혈장 조금 선별해서 혈장을 골라내서 그 혈장과 보이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완치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백신이 이렇다게 개발이 안 됐는데 이런 혈장 완치 사례가 앞으로 좀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사실 그 완치가 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릴레이 헌혈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혈액을 혈장으로 분리를 해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을 찾는다면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교수님,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혈장 치료한 거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혈장 치료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많은 그 사례들이 보고가 된 바 있는데 이번 이 세브란스 병원 내과팀에서도 2사례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을 이제 그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해서 대외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코로나 치료를 할 때 이제 혈장 치료가 좀 더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은 아직도 조금 더 걸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러한 방법이 의료계에서는 그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번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러한 치료를 임상 시험 케이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더욱더 많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치료가 어려운 그런 환자들에게 어떤 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계속 어두운 뉴스만 가득했어서 네. 이런 소식이 정말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 혈장으로 코로나를 잡은 세버런스 병원의 사례 저희가 한번 유념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이 참 잘 따르고 있는데 여러 이탈자들, 곧 가끔 나오는 이탈자들을 위해서 뭐 패러디 아닌 패러디, 뭐 캠페인까지 나왔다고요?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광고 슬로건을 이용해서요. 예. 야, 너도 확진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말도 있고. 예. 지금 보시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다더라. 또 나오는 건 유명 가요 가사인데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향냄새가 느껴졌다. 그러니까 벚꽃놀이 좀 자제해달라는 물론 무서운 내용이지만 예. 이런 패러디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 너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패러디도 있네요. 그렇죠. 저는 이 패러디와 함께 오늘 대한의사협회 공문을 좀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예. 퇴근길 맥주, 주말 데이트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라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물론 날 좋아지니까 설레서 주말 데이트하고 싶고 퇴근길에 맥주 한잔 하고 싶지만 그런 행위들이 자칫하면 이 지역 감염을 확산시켜서 이미 과부하 걸려있는 의료진들을 완전히 넉다운시킬 수도 있다. 아직 위기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간절한 호소를 의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패러디와 함께 그런 호소에도 많은 국민들이 좀 귀를 기울이고 동참해 주셔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꼭 성과를 볼 수 있게 조금 더 인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병일 교수님 마지막 네. 질문 드릴게요. 네. 뭐 지금 뭐 패러디도 좀 만나봤지만 어제 오늘 다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정말 정부 당국의 말처럼 이제는 정말 2주면 참으면 끝나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녹록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중에 한 사람이 집단 시설에서 대규모로 환자를 확산시킨다.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뭐 강남 유흥업소 같은 예, 케이스 그렇습니다.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완치자 혈장으로 코로나를 잡은 사례까지 국내 이 자가격리 소식과 함께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